안녕하세요. 페인프리 양당입니다. 결국 봐서는 그냥 물러설 그게 없네. 그지? 이용당한 것 같은데. 누가요? 전공이가? 어. 윤석열이 이용당한 거 아니야? 엄청 밟았지 지금. 조금 오늘 전반적으로 우울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시작이 팍 갔다가 갑자기 우울해지고 막 그런 거 같은데. 장기화 가는 거는 100%고. 근데 어쨌든 총선이 지나서 원래는 총선까지만 버티자라는 게 다들 그런 생각으로 있었잖아요. 근데 이게 총선까지 버텨서 끝이 보이지가 않으니까 사람들이 더 지금 주위에 보면 멘붕 온 것 같거든, 다들. 그러니까 전부 다 지금 그거야 마인드가. 와, 장기화 되겠구나. 야, 그럼 내가 이제 이렇게 살 수는 없고. 맞아요. 지금 전부 다 어느 순간 우리가 여기서 상주당직이든 무슨 섬에서 이제 이거를 하고 있는 거를 우리가 어느 순간 빼야 될지를 지금 다 간보고 있는 느낌이잖아. 그러니까 지금 축소를 언제 할지를 기다리고 있죠. 왜냐면 지금 너무 체력적으로 고갈이 되니까. 지금 하고 있는 축소는 사실 축소도 아니고 뭐 형님, 제가 지금 말했잖아요. 240시간 당직 쓴다고. 240시간 연당을. 240시간을 쓰는데 저희는 스텝이 얼마 없잖아요. 총선 끝나면은 대충 정리가 될 거라는 처음에 이제 아까 이야기했지만은 웬만하면 이렇게 장기화돼서 한 적도 없었고, 정부가 이렇게 의사를 갖다가 진짜 완전 마녀사냥하듯이 쥐잡듯이 잡았던 적도 없었고. 그래서 근데 지금 이게 총선 끝난다고 100%안 끝날 게 보이니까, 그리고 다 같이 하나 둘 셋 들어갑시다 그런 일 없을 거거든요. 그렇지. 그러다 보니까 이게 지금 이렇게 해서 어떻게 지금 내가 할 수 있을까 더? 이게 지금 다들 지금 그게 걱정인 거예요, 선생님들이. 지금 그래 뭐 당장 한두 달은 할 수 있겠다. 그러니까 그게 맨 처음엔 기대감 이런 게 있었는데 이게 지금 완전히 남아있는 교수진들도 이제 끝났네. 그쵸, 끝났네. 끝났네. 나도 내 살 길 찾아야 되겠다는 그렇지. 약간 그런 분위기잖아요. 분위기가 들면서 네. 이거를 지금 축소를 한다고는 말하지만 이게 축소를 할 수가 없거든, 환자를 보려면. 네. 그래서 어떤 시간들을 지금 갈아넣으면서 버티고 있는데 끝났다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하면서 이거를 완전히 내 몸을 위해서 완전히 축소를 진짜 시켜야 될 시기를 잡아야 될 상황이 지금 벌어졌는데 이게 이때까지 해왔던 게 있으니까 네. 우리가 우리 내일부터 그럼 뭐 주말에 안 보고 그냥 입원 환자만 보고 응급실 안 보고 그거를 우리가 딱 끊어서 못 하는 거야 지금. 그게 입원 환자만 봐도 안 되는 게 중환자가 있잖아요, 우리가. 그러니까. 그 중환자가 어떻게 뭐 딱 끊어서 봐요. 이건 계속 봐야 되는 거의 옆에 그러니까 붙어 있어야 이게 되는데. 축소를 시켜야 되는데 그러니까 시스템이 바뀐 거야. 이제 내가 봤을 때는 예전에는 내가 수술한 환자는 내 이름으로 올라가고 끝까지 내가 책임지고 내가 외래 팔로우하고 그렇게 가는 건데 지금 남아있는 인력 가지고 그렇게 보려고 하면 소위 말해서 이제 네 환자 내 환자가 없는 거지. 예를 들어서 나는 수술하고 그러니까 모두의 환자면서 수술은 뭐 이 선생님이 할 때도 있고 저 선생님이 할 때도 있고 만약에 이 선생님이 했는데 수술하고 뭐 컴플리케이션이 생겼어. 그럼 리비전은 또 다른 선생님 그때 선생님은 진짜 휴가시니까. 진짜 당직 체계로 돌아가는 거지. 뭐 예를 들어 우리가 그러잖아. 오늘 내가 당직이 아니야. 당직이 아닌데 내 외래 팔로우 하는 환자가 응급실에 왔어. 그럼 보통 내가 당연히 당직이 우리가 아니더라도 보죠. 내가 보는데 이제는 뭐 그런 게 없어질 것 같아. 그렇게 못 하겠죠. 그렇게 못하지. 그러니까 이제 그게 우리들도 그런 시스템에 적응이 안 되는 거지. 왜? 이때까지 우리는 그렇게 배워왔으니까. 그렇게 해왔으니까. 근데 그런 시스템이 되는 거를 우리들도 적응이 안 되고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을 인정하면서도 그렇게 되는 거에 대해서 두려운 거고. 근데 그게 뭐 뉴노멀이라면 뉴노멀인데 문제가 지금 남아있는 스태프들이 지쳐가고 있고 마음이 다 대부분 떴잖아요. 이게 뜬 사람들 많잖아요. 맞아. 그게 수련병원에 있는 선생님들은 많이 떴거든요, 마음이. 맞아. 여기서 내가 그동안 뭐 했나? 너무 허무한 거예요. 이러려고 지금 내가 여기까지 그러니까 참고 왔냐? 이게 사직서 내고 하면서 사실 뭐
무슨 뭐 밥그릇 싸움이네 너희들 연봉 얼마 받잖아. 근데 하지만 대학병원에서 우리 근무하면서 무슨 뭐 평균 연봉 뭐 신문에는 나오지만 그 근처에도 가본 적이 없잖아. 한 번도 없죠. 네. 아, 저는 그런 거는 형 욕먹어도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뭐 모르니까 국민들 모르고 그냥 기사에 나온 것만 보고 4억이니 뭐 그 욕할 수도 생각해요. 근데 문제는 뭐 돈을 떠나서 이게 지금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그렇지. 지금 이러는 육체적으로 게. 힘들고 계속 이런 패턴으로 못 본단 말이에요. 내가 예를 들어 240 열을 어떻게 당직을 써요. 그러니까. 계속. 그럼 결국에는 형님 말했듯이 이게 시스템이 바뀔 거란 말이야. 뭐 형이 수술하는 날은 수술하고 근무 시간이 오버돼서 집에 가야 돼. 그 포스트옵은 내가 당직 때는 내가 봐줘야 돼. 내가 보다가 환자가 헤마토마가 고였어. 그러면 수술은 또 내가 또 들어가서 그 리비전 내가 수술을 해야 돼. 그리고 그 다음 날이 되면 또 우리 네가 쉬면 또 다른 교수님이 봐야 돼. 그러면 그렇지. 그 환자에 대해서 치료의 일관성이 없어진다니까. 그러니까 결국 피해는 환자들이 많이 볼 것 같아. 그렇지. 이게 이 자동차 정비를 할 때 무슨 엔진 가면 무슨 뭐 BMW 엔진은 BMW 엔진 그게 딱 정해져 있는 게 아니고 사람은 다 다르잖아. 그러니까 어떤 기본적인 매니지에 대한 프로토콜이라든가 어떤 그런 게 있다고 하더라도 거기에서 미세하게 바뀌고 환자의 변화에 따라서 그게 바뀌는데 이게 일관성이 없어지고 그러면 어떤 그 의사가 그 환자에 대한 책임감도 떨어질 거고 그렇죠. 환자가 버티자. 이제. 환자가 문제가 생겼을 때 그거에 대한 책임이 누가 지는 그러니까 거야? 한 시간만 있으면은 그렇지. 그래, 아닌데 빨리 탁 보고 네. 이거 좀 있으면 뭐 문제가 생길 것 같은데 지금은 괜찮고 나는 1시간 뒤면 퇴근이고 1시간 뒤에는 오니까 견디다가 이 환자 뭐 이렇게 안 좋은데 뭐 내가 좀 지켜봤어 하고 퇴근하고 그러면 운방 뒤지고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가 지금 무리해서 쓰는 이유가 그거 자체가 낯설고 그래서 안 된다는 생각이 많으니까 그렇지. 지금 쭉 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뭐 혼자 쓰는 게 아니고 한 명은 대표로 병원에 이제 있을 뿐이지 나머지 스태프들 다 콜 받고 있잖아요. 그렇지. 근데 이게 지금 어떻게 몇 달, 1년을 어떻게 하냐 그거예요. 그렇지. 이게 지금. 이게 뭐 말이 상주당직이라서 상주당직을 쓰고는 있지만 각자 환자들은 각자가 지금 다 노티 받으면서 맞아요. 만약에 진짜 급한 게 있으면 나온다고. 그렇지. 그 내가 이제 수술해야 될 것 같으면 내가 하지 내가 당직 하지. 의사가 하진 않잖아. 지금은. 그렇지, 근데 그렇지. 이게 나중에 되면은 이렇게 결국 못하지. 이 장기화가 되다 보면은 결국에는 당직 의사가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렇지. 지금 있는 사람들이 그럼 1년 365일 어떻게 길을 쫑긋 세우면서 대기하면서 있을 수가 있나. 그러니까 팀제로 가야 되고 팀제로 가게 되면 뭐 예를 들어서 뭐 그런 거지 뭐 신경외과도 뇌혈관 팀 하면 뇌혈관 전문 의사 몇 명. 그럼 이게 뭐 2명 가지고 안 되고 3명 가지고 안 되고 지금은 각 대학병원에 2명이나 3명, 아산병원에도 3명 뭐 이래 2명 있잖아. 3명 2명까지도 케어가 가능했는데 왜? 밑에 전공의 선생님들이 있었으니까. 근데 지금은 뭐 전공의 선생님이 들어오건 안 들어오건 간에 이게 결국은 전공의 선생님들의 롤이 많이 축소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팀제로 가면서 2명, 3명 가지고는 그게 불가능하단 말이야. 그러면 인원이 최소 4명, 5명 늘어야 될 거고 그럼 뭐 스파인, 척추 쪽도 그렇게 될 거고 그렇게 되면 일단 전문의 숫자 많아질 거고 그럼 그거를 어떻게 커버하냔 말이지. 그리고 그런 팀제로 가게 되면 이게 웃긴 게 다 다르잖아. 내가 수술을 할 타이밍 아니면 그렇죠. 뭐 매니지를 할 타이밍 사람마다 그 사람이 기계가 아니잖아요. 다 이게. 다른데 뭐 정석이라고 하는 게 있긴 있지만 거기에서 이게 무슨 어떤 기계 부품이 아니기 때문에 그럼 그렇게 됐을 때 이 환자 한 명에 대한 어떤 책임이 그 팀한테 전체적으로 가게 되면 이게 문제가 팀도 마음 맞는 사람들끼리 해야지 팀이지. 지금은 내가 뭐 설령 우리 양 교수가 마음에 안 들어도 뭐 분야가 다르고 뭐 같이 뭐 허허 지내고 있지만 매니지가 마음에 안 들어도 하지만 이게 팀으로 묶이게 되면 매니지가 마음에 안 들면 흩어질 수밖에 없고. 그래서 하여튼간 세상이 많이 바뀔 것 같은데 이 바뀌는 거에 대한 세상이 많이 바뀌는 의료 시스템이 바뀌는 거에 대해서 우리도 적응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 벌어지면 우리도 지금 황당하고 저는 그래서 생각되는 게 이 사립병원은 일단 많이 힘들 것 같아. 사립은 많이 힘들고 그리고 사립에 있는 TO들이
국공립대로 많이 흡수가 될 것 같고, 그래서 국공립대는 점점 전문의 숫자가 많아져서 아까 교수님 이야기했던 이제 그런 시스템이 하나하나 빨리 정착이 될 것 같고, 반면에 사립 같은 경우는 센터와 그 다음에 뭐 블록화돼서 그런 센터 집중을 하지만 돈은 비싸게 받고 의사 월급은 공립대보다는 많이 받을 수 있는데 다 그렇죠. 갈아 넣어야 되는 거죠. 그렇지. 사립대에서는 네. 그런 식으로 되고, 그 다음에 공립대로는 많은 사람의 전문의 숫자가 뽑히게 되면 결국은 월급이 줄어들 거고, 아, 그렇죠. 줄어들 수밖에 없지. 그렇게 되면 대이동이 일어날 거예요. 공무원화가 이제. 된다니까. 예. 공무원화가. 그러면 우리 좋아하는 영국의 의료 체계처럼 진료를 받으려고 하면, 수술을 하려고 하면 6개월, 1년, 그리고 외래 보려고 하면 3개월 이렇게 될 수밖에 없어. 그런 상황에서 집에 돈이 있다. 안 그러면 뭐 그 당시에 어떻게 됐지만 어떤 사보험을 통해 가지고 사립병원으로 가면 더 빨리 진행이 되고 치료를 받고 수술을 받을 수 있는 여건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 앞으로는 뭐 몸은 힘들고 뭐 좀 고생이 되겠지만은 사립병원에 있으면은 돈은 많이 받을 것 같고, 반면에 국공립에 있으면은 어느 정도 이제 공공재처럼 공무원처럼 일은 할 수 있지만은 급여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히 많이 퀄리티가 많이 떨어질 거야. 내 축소가 생각에는. 되고 환자들이 누리는 의료 혜택도 많이 많이 떨어질 줄어들지. 거고, 반면에 사립병원은 의료 혜택들은 즉각 빠르고 최신으로 업데이트 되지만 아마 이 건강보험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상당히 이제 제한을 둘 거란 말이에요. 그렇지. 그럼 결국에는 뭐 의료 민영화라든지 민간보험으로 갈 거고, 그럼 개인 사보험을 가입을 해서 그 사립병원에 있는 의사들하고 매칭이 돼서 꼭 이제 그런 식으로 해서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들거든요. 결국 지금 그 변화하는 시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이 의사들의 대이동이 일어나지 않을까. 대학병원에 결국 군검들 많이 몰릴 것 같고, 결국 조만간에 이제 그 국립대 의대 교수 1000명 늘린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결국에는 TO들 가까이서 막 너도 나도 뽑을 거란 말이에요. 왜냐하면은 이제 의대 정원을 받았으니까 뽑다 보면 결국 사립대에서 있는 사람들도 지금 이런 상황이면 현타 오잖아요. 이 어떻게 이걸 나 혼자서 어떻게 돼? 그럼 당연히 뭐 근처 병원에 그러니까 지원한다, 결국은 전문의 수가 가는 많은 거. 곳으로 가야지 당연히 내 몸이 사람 많아요. 편해지니까. 그럼요. 그러면 이게 사립대에서는 그렇게 모을 수 있는 능력이 되는 병원들이 얼마 없죠. 없고, 사립대는 없죠. 그러면 공립대는 국가의 보조를 받아서 인원을 늘릴 거고, 인원을 늘리게 되면 결국 사람은 3명 있는 데보다 5명 있는 데 가야지 내가 편하니까 네, 맞아요. 그렇게 될 거고, 돈 있는 사람들은 좀 더 빠르게, 그러니까 뭐 에버랜드에 우리 하이패스냐? 뭐 그런 것처럼. 아, 네. 프리패스. 프리패스. 안 그런 가봐서 것처럼. 모르겠어요. 그냥 뭐 내가 생각했을 때는 그냥 지금 상황에서 우리가 이제 20년 동안 우리가 이 바닥에 있었으니까 그런 식으로 변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지만, 뭐 이게 틀릴 수도 있고. 근데 이게- 지금 상황이, 지금 돌아가는 상황은 지금 내가 봤을 때는 하여튼간 완전히 지금 지금 이번 정권 의료 때, 체계가- 이번 윤 정권 때 이제 의료 개혁이라고 해서 이거를 그냥 물섞기를 확 해버리는 거지. 그 전부터 계속 쭉 로드맵은 하여간 의료 민영화, 그 다음에 뭐 국공립 공공병원화, 공공병원 강화로 점점 이렇게 가는 트랙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내가 보니까 결국은 이게 보이잖아. 어떻게 보이죠, 될지 우리가 보이죠. 대충 뭐 이게 보이죠. 우리가 무슨 미래를 네, 보는 네. 사람은 아니지만 이게 보이는데, 뭐 의료 개혁도 좋고 뭐 어떤 뭐 좀 더 나은 개선하기 위해서 뭐 이렇게 발전하는 거는 참 동의하고 좋은데, 지금 이게 보이는 상황에서 너무 이 정책이 너무 두서없이 그냥 이 시작이 되고 지금 여기까지 왔다는 거에 대해서 너무 답답하고 짜증이 나는 거예요, 지금. 이게 뭐 모든 정책이 처음부터 완벽할 수는 없지만 애초에 시작 전부터 이 정책 자체가 너무 이상하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의료계에서 많은 얘기를 했지만 뭐 그걸 다 제쳐놓고 또 지금까지 그 다음에 또 그게 지금 한 달이 넘게 2달이 되게 지금 이렇게 질질 끌어져 왔고, 지금 아무 대책이 없어. 지금 내가 봤을 때는 이게 대책이 없어, 진짜. 그 대책이 없는 상태에서 어떻게 시작되든, 이게 어떻게 갈아엎어지든, 어떻게 시작이 되든 어떻게 되겠지. 어떻게는 되겠지. 네. 되는데
그렇게 결과에 됐을 대해서 때 아무런 지금 책임 안 지잖아요. 그렇지. 그 다음에 내가 지금 봐서는 아까 우리가 얘기한 것처럼 그런 식으로 갈 확률이 높아 확률이 보이고. 높죠. 근데 이렇게 돼서 결국에는 의료 개혁이라고 하는 게 이거 뒤집어 가지고 그냥 공공병원 강화, 공공의료 강화가 될 거고 결국 사립병원이나 이런 민간 병원들은 결국 뭐 사보험이나 이쪽으로 풀어져 가지고 그래 뭐 니네 돈 있는 애들은 그렇게 해라. 그렇지. 왜냐하면 국립대병원 같은 경우나 아니면 공공병원 같은 경우에는 국가에서 지원이 가능하지만 사립대는 그만큼 지원은 안 없죠. 되거든. 맨 처음에 우리의 시작은 그때 사실 맨 처음에 시작할 때 전공이 없는 뭐 대학병원의 뭐 생활 뭐 이렇게 하면서 시작할 때는 사실 이렇게까지 될지 솔직히 말해서 몰랐지. 나는. 저는 그 생각했어요. 총선만 지나면 끝날 거라는 생각이 있었는데 이제 돌아가는 판이 보니까 뭐 내년 대선까지는 안 끝날 수 있을 것 같아 이게. 나는 내년에. 이제 이거를 예전으로 돌아가기는 불가능해졌다고 생각해. 맞아요. 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불가능해 이제. 근데 이제 지금- 불가능한데 이제 짜증 나는 거는 이게 좋은 방향으로 진행이 될 것 같지 않고 나쁜 방향으로 진행이 되는 거에 대해서 이게 나쁜 방향은 우리한테도 안 좋고 환자한테도 안 좋고 국민한테도 안 좋은 방향으로 진행이 되는 게 너무 화가 나고. 국민들이 아시겠죠. 몇 년 있으면은. 이게 나중에 뭐 어떤 식으로 결론이 나든 그러니까 결국은 책임을 질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거.